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일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임성택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학 강의 중에서 마스터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본 어떤 조금은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다뤄봤고요. 이번 강의는 이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강의 교재가 있어요. 일반학 중에서. 그래서 이제 줌달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줌달이 뭐 저자죠. 저자 이름인데 줌달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글쎄 오리엔테이션? 이런 오리엔테이션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좀 가볼까 해요. 자, 먼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다 대학생이 되시면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이 아니신 분도 있겠죠. 근데 다 괜찮아요. 어쨌든 일반학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학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자연 계열이나 이제 공학 계열을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은 이제 일반학을 이제 하시게 되죠. 일반학도 하고 일반 물리학도 하고 이제 어떠한 그 전공에 따라서는 일반 생물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어쨌든 자연 계열의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이제 대학 일반화학을 듣게끔 하죠. 그래서 일반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공부하시고 대학교를 가실 때 요즘에 이제 과학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대학을 가서 일반학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화학적인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내지는 친절하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사실은 이제 행사도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정해주는 그런 시간 자체가 사실은 일반학의 전 범위를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일반학 강의를 좀 대비를 함으로써 대학 과정에서 어떤 GPA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일반학에 대한 그런 시험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화학 시험이 있으면 범위가 일반학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의 구성은 대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학을 학습한 학생이 돼야 돼요. 일단은 너무 없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탑그레이드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마스터톤이라는 교재로 이제 그 교재를 주 텍스트북으로 해서 강의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스터톤이라는 교재가 엄청나게 쉽고 줌달보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쉽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교재를 선택했던 거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몇몇 학교의 어떤 편입시험이나 의대 편입시험이나 그런 그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마스터톤의 교재를 일반학 교재로 선정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학교에서 어떤 교재를 하시냐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꼭 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그 강의는 조금 쉽게 풀어내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선택해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강의에도 줌달이라든지 나머지 레이먼드 창이라는 교재도 있는데 그런 교재들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줌달 강의는 기본적으로 좀 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해보신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나는 화학을 안 했지만
대학을 갔더니 교수님이 일반어학 강의를 줌달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한다면 줌달 교재를 바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단계 학교에 진학할 때 뭐 물론 이제 화학과 대학원을 가신다면 전공 시험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 뭐 이제 어떤 대학원이나 진학할 때 일반학 범위를 시험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또 국가 공인시험, 예를 들면 뭐 국가 공인시험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바라는 진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MD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피트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계열을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범위 안에 시험 범위 안에 일반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내용이 뭐 나는 MD 학원을 가야 되고 피트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런데 가야지만 꼭 할 수 있는 거냐? 절대 개념적인 내용들은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문제풀이를 제가 뭐 피트 강의나 이런 걸 올려서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풀이를 나한테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은 제가 다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 범위 수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일반학이라고 나와 있는 시험들, 일반학의 범주를 다루는 시험에서는 절대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모든 범위를 다 다루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학교에서 그 준비를 하시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시던 일반학 범위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학점 대비도 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학점이 매우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경쟁도 치열하고 그것이 뭐 어떤 대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시든지 사실은 학점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대비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교재는 이제 줌달 교재를 쓰는데 뭐 줌달 지금 최근에 구판이 나왔기 때문에요. 줌달 구판을 기본 텍스트로 하는데 만약에 뭐 저는 8판 가지고 있어요. 8판 하셔도 돼요. 뭐 크게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뭐 8파이든 9파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일단 주교재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른 책에서도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창이라는 교재하고 실버버그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도 제가 같이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한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반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마스터톤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레이먼드 창, 그 다음에 줌달 교재나 레이먼드 창 교재는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줌달 교재가 조금 더 내용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볼 거고요. 실버버거도 상당히 책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진 않고 줌달을 하겠지만 요 내용들도 제가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줌달 교재와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교환을 해드릴까 해요. 근데 뭐 물론 이 제공 자료가 뭐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 교환에 이런 일반학적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제공해 드릴 건데 제 강의 교환은 12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필요하면 필요시마다 제가 따로 이제 학습 자료실에 좀 올려드리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강의 계획은 일단은 단원 자체는 줌달 교재 단원 수를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책을 쓰는 어떤 교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쭉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앞에서 지금 저는 일반학 그 자체 교환을 12단원으로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12단원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내용 안에 많은 이제 일반학적인 내용들이 관계 있는 것들은 같이 엮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연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떤 그 단원의 순서를 좀 바꿔서 예,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단원의 어떠한 그 순서하고 제목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순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단원별로 일단 정리가 돼야겠죠. 단원별로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에서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보던 기말고사를 보시던 아니면 일반학적인 범위로 출제가 되는 시험을 보시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사실 화학은 단원별 연계성이 이렇게 있는 과목 단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물론 단원별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 단원도 있지만 단원별 연계성으로 엮일 수 있는 단원이 많아요. 특히 뭐 이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평형 엮어지기가 이제 좀 용이하고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상관이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엮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평형과 관련해서는 뭐 그것이 화학 반응에 대한 평형이든 아니면 산염기 평형이든 아니면 뭐 전기 화학이든 이런 부분들은 다 열화학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또 양론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선은 단원별로 정리하지만 연계성 있는 단원들은 제가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최종 목표로는 일반화학을 범위로 하는 대학학습의 효율적인 대비를 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게 될 진로와 관련해서 좀 어떠한 그 준비성의 융통성,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떠한 일반화학을 포기해서 일반화학 과목을 포기해서 뭔가 어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게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반 학습 방법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학습 방향은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는요, 화학이라는 과목을 좀 해본 적이 좀 너무 없고요. 그리고 기초 과정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마스터톤 강의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톤 강의가 줌달 교재보다 내용이 엄청 작지는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 작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생소하고 불편해지는 건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분자 오비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대학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어떠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텍스트의 주 내용의 마스터톤에는 없어요. 없지만 어디에 있냐면 부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톤 강의를 제공해 드릴 때도 그 부분을 같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터톤이라는 교재도 꼼꼼하게 다 보면 내용적으로 일반학적인 범위는 거의 다 커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자기는 화학에 대한 자신이 좀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내용을 따라가는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선 마스터톤 강의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산과 염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탑그레이드에서 지금 무료 강의로 이제 올려놨어요. 사실은 무료 강의라고 해도 있잖아요. 강의 수가 많아요. 일단 많고 산염기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시험 대비라든지 그런 목표에 맞춰서 또 이제 어떤 특강을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대학 일반학을 하시는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교재가 사실은 줌달 교재예요. 물론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뭐 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실버버그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학교는 사실은 옥스톱이라는 교재를 쓴 학교도 있는데, 사실 옥스톱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학적인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책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학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난이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과정에 준비 과정에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일반학 범위라면 줌달 교재로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개념 강의는 복습 위주로 준비하시면 돼요. 뭐 미리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뭐 예습해서 강의를 듣는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대학 과정에서 하는 과정의 어떤 준비, 미리 예비, 예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 강의를 조금 더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성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개념이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 그 아래에 이제 예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강의는 일단 개념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예제든 문제든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끝나면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복습 위주의 학습, 그리고 문제는 미리 풀어보고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요, 화학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앞부분, 주로 이제 앞부분이 되는데 뭐 꼭 다 앞부분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화학을 다룰 때 물질의 어떠한 특성, 구조,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단원들이 있고요. 어떤 물질의 반응 과정에서 어떠한 열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화학 양론,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단원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기 나눠본다는 얘기야. 두 단원이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의 특성이나 물성을 알아야지만 화학 반응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단원을 별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물질의 어떠한 변화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특성은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제 문제 출제 방식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기본적인 물질의 물성이나 특성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물질의 특성과 물성과 함께 포함해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론들을 그렇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완전히 별개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학습하는 방법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물질의 구조라든지 특성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떠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분자 구조는 그 물질의 특성이거든.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므로 나는 그 방법을 일단은 획득한다, 확보한다, 학습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민거리가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고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화학 공부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걸 배우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들. 근데 사실 그 기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서 딱 정리해 놓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화학과를 하시던 뭐 다른 전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화학적 도가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그러면 더 연구를 하실 게 있으면 더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또 화학 반응 양론에 대한 단원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화학 양론 그러면 1단원에서 배우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 산과 염기라든지 전기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학생들이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그 단원에서 어려운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양론이에요. 어떠한 반응이 판단이 되고 양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뭐 침전평에서 용해도곱 이런 거 구하는 거 다 양론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몰수가 얼마니 이렇게 되니 이런 것만 양론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화학 반응이 양론에 연결되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기체 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공부를 전체 화학은 양론을 공부한다고 보시는 게 솔직히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 두 영역이 온전히 나누어 볼 수 있는 단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연결 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받아들이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단원별로 보게 되면 줌달 교재상에는 이제 제가 뭐 굳이 나눠 놓은 거예요. 굳이. 응? 근데 뭐 전체적으로 공부 쭉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질의 구조와 특성 파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단원이 있는데, 사실은 화학의 기초에는 사실은요, 꼭 물질의 특성만 있는 거 아니야. 다 있어, 다. 화학이 조될 건 다 있어요. 뭐 반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물질의 분류부터 해서, 그런 뭐 과학적인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어떠한 특징들,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형성되니,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체 단원. 사실 기체 단원은 그냥 그 물성 자체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응한 다음에 따져보는 것들. 그렇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체 자체를 볼 때는 어떤 물성, 기체라는 상태 물질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액체, 고체 있죠.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의 특징들 그리고 용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단원이다 그런 얘기고요.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떤 주기율표의 특징들, 물질이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우리가 주기율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주기율표를 잘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화학 반응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되고 자 결합에 대한 거 결합도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데 특히 공결합에서 궤도 함수 이런 게 있네요. 혼성 궤도 함수, 분자 궤도 함수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전이금속과 배화학인데 물론 전이금속에 대한 부분들은 그 물질 자체 특성도 배우지만 사실은 배유학과 관련해서 어떤 차기온의 형성 과정 그리고 차기온을 형성함으로써 난용성염의 용해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도 사실은 다 다뤄요. 양론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이금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성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학습 방법은 이런 단원들은 물질의 특성 및 거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그 내용적인 부분들 어떤 그 물성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단원이기보다는 어떠한 현상들을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구나. 이런 물질들은 이런 현상을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단원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기체라든지 배우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론과 충분히 엮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과 함께 나중에는 양론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 반응도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응성과 화학 양론이 중심이 되는 반응은 보세요. 다 양론, 화학, 속도, 평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산과 염기는 물성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다루겠지만 이 산과 염기에서는 어떤 산과 염기의 어떤 산성도라든지 물속에서의 이온화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온화된 결과물 그런 거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평형 여기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지. 여기하고 여기 다 어렵네. 특히 이제 이러한 자발성과 엔트로피 및 자유에너지는 뭐 물리에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시는데 우리 화학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반응의 어떠한 진행 방향, 결과 상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이런 자유에너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만큼은 사실 뭐 이런 단원과 다 연결이 가능해요.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 뒤쪽에 있는 단원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반화학적인 범위에서 시험지가 나온다면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야. 앞에는 다 잘해. 앞에는 다 잘해요 사실은. 근데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단원이 될 거다. 물론 제가 앞에 단원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잘하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잘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당락을 져도 또 잘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학습 방법은 일단 단원별 정리는 분명히 돼야 돼요. 근데 단원별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면 되고 어쨌든 연계성을 가지고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지식을 정리를 해둬야 돼. 그 지식이 컴팩트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데 응용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내용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결국 응용력은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학생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가장 일반학적으로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뭐 MD 시험이나 PT 시험인데 그런 시험들을 보신 학생들은 자기가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왜 안 풀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잊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요. 기본이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뭔가 쌓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렵다는 문제들이 보게 되면 막 복잡하고 막 이상한 거 내고 이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개념들을 잘 융합해서 이러한 개념과 저러한 개념을 잘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려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건 지금 일반화학이거든요. 일반화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화학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적인 부분도 전공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열화학, 물리화학도 있고 분석화학도 있고 유기화학도 있고 무기화학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심에 있어서 아주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별 정리가 되면은 사실은
수험생이든 학생이든 항상 섞여요. 혼돈의 시대가 한 번은 등장을 해요. 저도 가끔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내용 정리하고서 시험 보고 왔는데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저도 속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화학 공부를 하실 때 학생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화학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해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외워야 돼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에 대한 것은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해하겠다라고 하시면 공부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하자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응용을 하던 추론을 하던 그런 어떤 응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쌓아 나가는 거예요.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섞이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벗어나셔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단원별로 섞인다는 건 제가 미리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섞여야 되는데 내용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이는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들었던 어려움이나 고충들 그리고 혼돈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단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이라고 한 핵 단원은 사실은 일반화학 범위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반응 계수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뭐 중달 교재를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좀 해보고요. 주조건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원에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다룰 때 주기성 자체 제가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떼서 보기는 조금 뭐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기태로 넣어놓은 거고요. 유기미 생물학적 분자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근데 뭐 2학년 때 유기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여기서는 유기학이 아니고요. 그냥 유기 물질을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유기화학이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창피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쨌든 뭐 단원을 막 다른 단원처럼 꼼꼼하게 할 생각은 뭐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일반학적인 범위로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준달 교재를 다 한 번쯤은 본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제 GPA 대비를 하고 학점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하시던 또 대학원을 진학하시든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이제 그 수능 시험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학습 과정으로만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위 단계학습의 기초 지식을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국가공인시험, 여기 뭐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공무원 시험에 이런 부분에서 일반학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고 MD, 뭐 미트, 디트 및 피트 이상하게도 이제 요게 뭐 엄청나게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뭐 과정을 막 이렇게 늘려놓고 뭐 심하고 기본이고 막 이렇게 나눠놨던데 그냥 준달 교재 하시면 돼요. 준달 교재를 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다 알고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편입이라든지 또는 변리사 시험 이런 시험에서 다 일반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 전혀 부족함이 없게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대신 여러분들은 좀 학습을 좀 철저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여러 가지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대비해서 또 특강도 좀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 맞춰서 좀 착실하게 수업을 좀 따라가시면 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반학적인 부분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할게요. 뭐 본 강의 가서 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이제 대신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1강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